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나스닥 대폭락, 전 세계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인가? 단순한 조정일까? 대폭락일까? 아니면 공황일까? 경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산을 3배로 늘리는 방법. 지난주 미국 증시가 대폭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4일 마이너스 3.56%, 25일 마이너스 3.15% 하락한 데 이어 27일에는 무려 4.42%가 빠졌습니다. 소폭 하락까지 포함하면 6일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가 폭락하니 당연히 전 세계 증시도 동반 폭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연일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러당 한때 1220원을 넘어섰고 지금도 1200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번 미국 증시 하락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많이 올랐으니 조정될 때가 됐다는 의견이죠. 두 번째는 미국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 버니 샌더스의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샌더스는 사회주의 성향이 가미된 정책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가 집권하면 미국 증시가 크게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단순한 조정일까요? 대폭락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두려워하는 경제 위기, 즉 공황일까요? 위기인지 아닌지 알려면 공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황이란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서 최소 몇 개월, 길게는 1년까지 대폭 하락하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공황이 닥치면 내재 가치와는 상관없이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락합니다. 물론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강해서 몇 달 정도는 버티지만 증시 하락이 계속될 경우에는 결국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세계적 공황이나 경제 위기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죠. 공황은 말 그대로 갑자기 닥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증시가 2%에서 3% 떨어지더라도 내일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떨어져도 이것이 단기 조정인지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인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일의 부의 저자 김장섭 씨는 과거 데이터를 잘 살펴보면 일종의 전조 증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미국 증시의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공황을 빨리 알아채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빨리 그리고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대처하면 손실을 줄일 뿐 아니라 오히려 공황을 기회로 삼아 재산을 몇 배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스닥이 연일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시기적절한 타이밍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 공황을 미리 예측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류가 겪은 최근의 공황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00년 닷컴 버블을 들 수 있습니다. 조금 먼 옛날로는 1987년 블랙 먼데이와 1929년의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1987년 블랙 먼데이 때는 단 하루 만에 주가가 22.6%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김장섭 씨는 한 달에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를 기록한 날이 4번 이상 나타날 때 공황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왜 나스닥일까요? 다우지수나 S&P 500 지수는 우량 기업만 추린 지수이므로 데이터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뉴욕 지수는 너무 전통적인 기업 위주라서 요즘의 트렌드에서 벗어나 있죠. 나스닥 지수는 최근의 트렌드와도 맞고 1980년 자료부터 있어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공황이 시작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스닥이 한 달에 4번 마이너스 3%를 기록하면 공황이 시작되지만 이때 대처하려면 너무 늦습니다. 공황 심리가 만연해서 사람들은
주식을 투매할 것이고 형편없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던져야 겨우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김장섭 씨는 공황인지 아닌지 알기 전에 공황의 조짐만 보여도 바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대처 방법은 나스닥이 마이너스 3%를 기록하면 바로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주식의 대체물인 미국 채권을 사는 것입니다. 미국 채권을 어떻게 사냐고요? 가장 많이 사는 미국 국채는 20년 만기 TLT인데 주식 거래 앱에서 TLT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과 채권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는 미국 주식의 대체물로 적합하다는 것이죠. 주식이 20% 이상 폭락하더라도 채권이 오를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로 1차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황이 끝나면 다시 주식으로 갈아탑니다. 이때는 주가가 크게 조정된 후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비싸서 사지 못했던 1등주, 우량주를 박앤세일된 가격으로 매집할 수 있습니다. 바닥 가격에 1등주를 삼으로써 2차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우리는 여기서 미국 증시의 공황이 한국의 증시 위기, 더 나아가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폐렴에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죠. 만약 이번 미국 증시 폭락이 공황으로 이어지고 한국 증시와 부동산이 휘청거린다면 우리는 더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것은 환율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돈을 묻습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니 원달러 환율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식을 모두 팔고 미국 국채로 갈아탔다면 나중에 국채를 팔 때는 큰 환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환율 때문에 크게 늘어난 돈으로 저렴해진 한국 자산을 사들인다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한국 자산이 결국에는 과거 가격을 회복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자, 김장섭 씨의 책 내일의 부를 통해서 우리는 공황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스닥이 한 달에 마이너스 3%를 4번 기록할 때 공황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럼 공황이 끝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김장섭 씨에 따르면 그것은 공황이 시작되고 마이너스 3%가 2달 연속으로 안 떴을 때라고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9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 해인 2009년 7월과 8월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음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보다 더 과거인 2000년 닷컴 버블은 2000년 1월에 시작되어서 2003년 4월, 5월 2달 연속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음으로써 끝났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김장섭 씨의 저서 내일의 부를 통해 최근의 미국 증시 폭락이 공황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만약 공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언제 위기가 끝난 것을 알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를 부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지식퀸의 새 영상이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